이런 의사결정이 왜곡됐다, 잘못됐다. 그다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더라고요. 모르면 배우기라도 해야죠.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나. 도태우 후보 5.18에 북한군 개입 꺼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재검토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천 유지했지요. 바로 그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때만 되면 뭐 5.18 정신을 잇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가 또 이때다 싶으면은 5.18은 북한군 소행이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짓거려 댑니다. 그래도 막 그땐 또 시끄러웠다가 나중에 또 지나가면 다 묻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집단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일 발언. 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성일정 의원이 이 또 히로부면의 인재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안중근 의사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조수연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야, 아니 왜 이 당에는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죠.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구의 50% 남짓한 일반 백성들만 세금과 군포, 부역을 도맡았으니 고생스러워 어찌 살았겠냐. 아이고 그래요. 구교영 기자님. 네. 이번에 대전 서구 갑에 국민의힘 공천 받았죠? 네.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더 전에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게 자꾸 총선이 한일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일정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유학 칭송 발언이라든가 이 조수연 후보의 그 조선 대한제국 시대보다는 실제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국민들을 저 먹고 살기 풍족하게 해줬다. 이게 어떤 사관이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사상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당의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기이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얘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글을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터링 역할조차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건 상관없이 공직자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국사 공부 안 하나요? 원래 사실 볼 때 1차에 국사 과목이 있지 않나요? 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러나요? 근데 또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조선 만국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향이 조선은 생선이었다.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걸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느냐. 생선 같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될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 특히 검사,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국정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법기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무원들이 시험만 봐서 이 점수를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임용된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공직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고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공부 틀 이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승찬 대변인 계시지만 군 고위직 인사들하고 가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식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육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좀 가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안 보십니까? 숫자를 농담을 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사 문제나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런 글도 썼어요. 만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에게 있다. 이완용이라고 한다면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걸 이제 또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위정자들이 잘해야 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그랬어요. 꼭 사고치고 나중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 부승찬 대변인. 검사들은 저래요? 글쎄 뭐 검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경직된 집단을 보면 결국은 군하고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기현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군과 검찰이 상당히 경직되다 보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리더에 따라서 이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출신이 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일 아닙니까? 친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과 검찰이 그런 식으로 뭐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화를 공식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이 지금 상황도 그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까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그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본 가서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제 시대가 조선보다는 나았지 않냐?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공천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종사. 이또 히로부미 잘 키운 인재다. 이런 사람도 공천을 해요. 5.18 북한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 공천했습니다. 도태우. 말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더니 뭘 하느니 열심히 얘기해놓고는 돌아서자 말자 그런 소리 한 사람들 공천해놓고 국민들이 문제 삼아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이건 방구입니다. 정영환 위원장, 도태우 그대로 공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봅시다. 추가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저는 저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구교영 기자. 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그냥 실수가 딱 끝나버리면 그걸 국민의힘의 입장인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정식 회의 절차까지 거치고 나서 그대로 결정을 하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뭐 그럼 한동훈이 그거는 뭐 공관위원장 얘기고 당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본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치공학적 발상을 하다가 지금 큰 화를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도태우 후보를 이렇게 망언을 했다고 과거에 망언을 내보내면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아까 얘기했던 조수현 후보라든가 제2, 제3의 도태우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면 페이스가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공학적인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태우 후보는 단수로 준 사람도 아니고 경선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천을 유지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또 이면에 또 뭐가 있냐. 아스팔트 우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태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태우 날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인식들이 단면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일부 많이 봤던 부분들입니다. 바로 태극기 세력들의 역사인식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두려워하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왜곡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걸 또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스팔트 어제 제가 그 자주 가는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와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번 선거가 중요한데요. 저는 문제는 진보 같아요. 보수는 안 변해요. 진보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정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치에 관심이 더 적을 것 같고 많이 덜 들여다볼 것 같은 분이 생각하는 그 발언이 저한테 머리를 꽉 이렇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은 안 변해요. 죽으나 사나. 이런 짓을 해도 찍으려면 찍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우쳐야 될까요? 이번엔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지금 야당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라는 거대한 검찰 독재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되고요. 당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대하고 협력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이번 총선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면 저희들이 역사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대해야 됩니다. 단단히 심판해야 됩니다. 성일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또 이토 유로붐이 인재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근계를 가지고 상해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 해군에 총사령관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제도가 없을 때 장학금을 금괴를 흡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고 그 금괴를 갖고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선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 저렇게 훌륭한 인재를 암살을 해버리다니 우리 안중근 의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 성일종 의원이 우리 안중근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일본의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없앴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가서 고개 숙여서 사죄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참 이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방위에서 또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이제 국가안보라든지 역사관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싫은 소리, 그 다음에 말 안 되는 소리는 하지만, 야,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무슨 평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 진보만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번은 좀 다를 걸로 보여져요. 이번은 왜 다르냐 하면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일대 혁명 같은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조직을 동원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했다면 이번에는 자발적 결사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게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나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사전에 후보에 올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정치인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성일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일종 의원도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나. 예. 네. 요즘에 우리 애청자님들 참 오행시, 삼행시 겁나게 잘 지으세요. 어제도 이채양명주 오행시 멋진 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이 성일종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셨는데요.
구계영 기자님 성 일종 이름 좀 네, 알겠습니다. 떼주세요. 성 성질나서 정말 1. 일본으로 가라. 성일종 가서 종 종놀이 해. 일본 종 사랑받을 거야. 아이고 참. 또 이런 변함없이님 재밌는 호를 만들어서 붙여주셨네요. 난교 예찬, 봉투 우택, 이토 일종, 일배 태우, 파티 덕흠, 친일 수연. 아이고 대단들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아 정말 이번에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기현 후보님. 네. 그 지역 유권자들 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헌법은 공부는 한 사람들인지, 특히 검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했을 텐데 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조항만 외워서 시험 본 것이 아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법 전문에 분명히 적혀져 있는 대한민국의 공국의 정신을 정말 이분들이 뒤집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대통령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보여줬던 많은 행동들, 3.1절 8.15 때 했던 말들, 그런 말들 다 복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나라 갖다 바치게 생겼습니다. 모르면 배우기라도 해야죠. 일본 총리가 밥 먹으면서 독도 얘기 꺼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럴 때는 프로토콜이 있다니까요. 일본이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평소 공부가 돼 있다면 벙어리처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 해요.